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문제 2권 이제 4절 부동산 공시법 제3조에 대해서 네, 해보도록 답안 해봤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20점짜리 문제인데도요. 문제가 되게 읽기 싫게 생겼어요. 어구, 넘어가 버렸네? 어떡하지? 여기 눌러. 여기? 응. 어, 아, 그만.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요. 됐다. 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참 읽기 쉽게 생겼는데요. 무려 이렇게가 그냥 하나의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구분된 문제가 없고요. 20점짜리인데.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이 밑에 부분을 네, 읽어보면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이게 뭐 하더니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막 있고 그리고 우리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서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 공시됐는데 을의 토지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갑은 을의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에 위배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 사업을 위배한 70조 1항에서 토지 보상 평가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갑은 어떤 법리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사안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오류를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에 위배된 그 위법 사항이 인정되고 그래서 이거를 수용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인근 주민이 취소 소송 원고에 적절한지 그리고 하자 승계 요건 중 하나인 취소 사유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하자 승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차례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논점의 정리를 써줬고요. 먼저 일단 어떻게 배점을 가져갈지를 처음에 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점인데 비해서 물어보는 게 꽤 많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쟁점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자승계로 하면 사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 판례가 있잖아요. 수용 재결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자승계를 인정했던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네 두 개는 일단 인정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자승계 요건 중에 그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의 하자여야 되고 또 후행행위는 그 독립된 위법 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당사자가 그 취소 소송을 거는 당사자가 인근 주민인데, 그럼 인근 주민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관련 행정작용의 검토로 관련 이 법령 사항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 법적 성질, 그리고 수용재결의 의 법적 성질을 간략하게 써주었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의 원고 적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원고 적격도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10점, 20점까지도 쓸 수 있는 논점인데 이거를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쓸지가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문제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판례를 써줬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대상 지역 밖 주민의 수인 한도를 넘는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사실 이 판례는 그 환경영향평가 그 판례에서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 한도를 넘는 그 피해가 없다. 그래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은 그 원고 적격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고 적격의 가장 중요한 그 판례 사항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써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간접적, 사실적 그 경제적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의 위법성을 판단을 해봤는데요.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의 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봤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 위법성이 인정되는 바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얘는 취소 사유의 하자다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하자 승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자 승계 요건은 네 가지. 이거는 다 외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선행행위 모두 처분일 것, 그리고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후행행위 작용에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 그리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효력에 충족된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하자 승계에 대한 판례 태도랑 학설을 이제 해줬는데 학설은 정통적 하자 승계론 및 구속력 이론이 있다. 뭐 전통적 하자 승계론은 다 아시다시피 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같은 법령 목적을 법적 목적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과 구속력은 그 선행행위에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하에서 후행행위에서 그를 넘어서는 그 법령 자격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판례는 전통적 하자 승계론 입장에서 하대에 수임 불가능한 가혹함이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용 재결된 단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양자의 작용이 같은 목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인 한도를 넘는 어려움이 있는 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서 저도 역시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줬고요. 근데 이 판례가 있더라도 이거는 이 판례의 특수한 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목적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도 그 내용이 잘 맞으면 정답일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 판례의 태도와 달리 가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판례의 태도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7절을 했는데 7절 할 때는 좀 이걸 맞춰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응. 이거예요. 7절. 7절은 부동산 공시법 10조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제도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지난 스터디에서 부동산 공시법 그 10조가 개별 공시지가의 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11조가 이의 신청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12조가 그 직권 정정 제도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12조도 저는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전 거는 많이 봤으니까 사실상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 직권 정정 제도다라고 그냥 혼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중요한 그 내용이 그거는 아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세액 산정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라는 거 적어줬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도 물음도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공시법상의 제도를 설명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구체적 제도의 검토에서 이제 종합문제집에는 검증 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절차, 이의신청 제도,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 강화 및 책임 부여, 그리고 직권정정 제도 이렇게 적어줬고 또 베타 답안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제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절차, 분할 합병 대상이 발생한 경우에 재결정 제도,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제도, 개별 공시지가의 불복 제도,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 강화 및 책임 부여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고 조금 더 목차를
세분화해서 적어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좀 참조를 해서 적어줬고요. 일단은 저는 관련 법령에 그냥 부동산 공시법 10조를 적어주고 서를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써줬거든요. 근데 저는 사안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관하지만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개별 공시지가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저 제도의 검토를 할 때 먼저 이 검증 제도로 부동산 공시법 10조 5항과 6항에 대해서 적어줬고요. 지가조사 공무원이 개별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실 행위로 이것은 행정쟁송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의 필수 절차로 검증 유형으로는 산정 지가 검증, 의견 제출 지가 검증, 이의 신청 지가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 제도에는 당연히 검증 제도 자체에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공시법 10조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가 이거를 법적 성질을 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그 자체에다가 이제 네,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죠. 행정쟁송 대상을 그걸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절차에 대해서 10조 1항에 대해 써줬고요. 이때 감정평가법인 등의 타당성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제도가 부동산 공시법 제11조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이의 신청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강학상 이의 신청으로서 임의적 절차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51조에 의해서 재청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행정 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의 신청 없이도 행정 소송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 제기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제 정정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일단 개별 공시지가에 관련 법령은 부동산 공시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산 5기 표준지 선정의 차교 불법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정정 가능하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절차는 시행령 23조 1항과 2항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3조 1항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에 위산인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오기가 있거나 또는 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또는 아, 그리고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 표준지, 아니, 절차상, 공시 절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적용상의 하자였는데요. 개별 공시지가 뭘로 적은 거죠? 맞아. 토감이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 비교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위산 5기의 경우에는 23조 2항에 의해서 심의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 강화 및 책임 부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성실 의무와 민사상 책임으로 손해배상, 업무정지 및 행정벌 등 행정상 책임과 벌칙 적용 등 공무원 의제 형사상 책임, 과징금 등 형사상 제재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를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는 세액 결정 기준이 되는 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지속적 정비가 요구되는 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지키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